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어느덧 이제 출산을 한 지 약 2주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출산 후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지금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와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나갈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미국에서는 과연 출산 후에 어떤 식으로 산후조리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한국만큼 이 산후조리원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이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대부분,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후조리원으로 많이들 가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일단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산모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좀 살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들 하시죠. 일단은 미국에 산후조리원이 없다면 과연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산후조리를 하느냐. 대부분은 이제 집으로 산후조리사를 고용을 해서 불러서 이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물어보면은 대부분 내가 살고 있던 그 내 집이 정말 편하지 않느냐, 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게 정말 훨씬 편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산후조리원은 어떤 곳이고, 미국에서의 산후조리원은 어떤 곳이고, 이 미국의 산후조리원과 집에서 산후조리사를 고용을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가격적인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시스템적인 면에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과연 저는 결국 왜 산후조리사를 집으로 고용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을 선택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산후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투어를 해보고, 그리고 산후조리사 분들도 직접 면접을 보고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었죠. 근데 일단은 LA 지역은 다행히 다른 주와는 다르게 산후조리원이 다행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 일단은 차이가 좀 있겠죠. 자,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사의 가격적인 면,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산후조리사의 경우는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요. 출퇴근형과 입주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출퇴근형은 9시부터 6시까지, 입주형은 24시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를 내가 산후조리사를 고용하겠다고 하면 2주 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후조리사 분이 주무실 수 있는 방도 있어야 되겠고, 여튼 그렇게 입주를 하는 경우인 거고요. 산후조리원은 그야말로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출퇴근형, 그 산후조리사의 출퇴근형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본다면 200만 원에서 한 220만 원 정도예요. 2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입주형 같은 경우는 250에서 270만 원 정도. 하지만 산후조리원은 500만 원이 넘어요. 500만 원에서 520, 많게는 540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이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여기에서도 함정이 있어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2주 이렇게 한다면 2주 동안의 모든 금액, 그러니까 뭐 밥값이며 여기에서 24시간 동안 상주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분들의 비용, 그리고 기저귀값, 분유값, 뭐 등등등. 일단 그 돈을 내고 나면 2주 동안에 제가 드는 돈은 아예 없어요. 심지어 아이의 뭐 속삭이나 뭐 이런 것들, 빨래까지 해주시는 비용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후조리사를 고용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드리는 그 기본 값에 이제 밥값이며 분유값, 기저귀값, 뭐 그다음에 뭐 유축하는 유축기비며 뭐 등등등.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비용도 그만큼 더 들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식사를 하는 비용까지도 저희가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식사를 해야 이제 우리 아이를 봐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든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 산후조리사 분들은 입주형이든 출퇴근형이든 간에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산후조리사도 복불복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분이 걸리면 너무너무 산후조리를 정말 편안하게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불편했다. 이건 산후조리도 아니다. 오히려 정말 더 몸이 더 피곤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사실은 산후조리사 분을 선택을 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런 복불복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든다면 이제 제가 10일에 출산 예정일이라고 한다면 딱 10일에 애가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사실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더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는 훨씬 더 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산후조리사를 미리 예약을 한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분을 수소문해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1주, 2주까지 기다려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내가 맨 처음에 이제 면접을 봤던 그 산후조리사 분이 아닌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이제 대체를 하게 될 경우에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은 다른 산후조리사 분을 고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또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또 하려고 하니까 저는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정말 그냥 딱 정형화돼 있는 곳, 이 산후조리원에 오면은 일단 여기 상주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계시고 계속 이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밥에 대한, 그러니까 식사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밤에는 전적으로 아이를 봐주시기 때문에 밤에는 또 푹 잘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저는 산후조리원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제가 집 투어 할 때 느낌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도 가정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2층에 올라와서 각 방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쪽에도 방이 있고요. 이렇게 각 방마다 이제 산모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신생아실이고요. 네, 지금 제가 비어있는 방을 하나 들어왔어요. 여기가 이제 한 명의 산모가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침대가 있고 저쪽에 이제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이제 TV도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한국 채널이 다 나와가지고 정말 모든 채널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모유 수유할 때 쓰는 그런 쿠션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서 또 편안하게 쓸 수가 있고 샤워실도 있고요. 이렇게 가정집을 이제 개조를 해서 산후조리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신생아실입니다. 지금 애들이 자고 있어서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아이를 위주로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독기 안에 넣어가지고 젖병도 잘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유도 되어 있고요. 분유도 직접 사주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는 이제 1층에서 해요. 1층에 이제 부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각각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어쨌든 산후조리는 이 산모가 푹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잖아요. 산후조리원이든 산후조리사를 고용을 하든 자기 개개인의 그 취향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산모가 푹 쉴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선택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남은 기간 산후조리 잘 하고 퇴원을 해서 또 다양한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